지난달 새롭게 출범한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 의원들이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 모여 이틀 일정의 연수에 들어갔습니다. 메타버스 시대의 불교 과제를 논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가상현실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콘텐츠 발굴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습니다. 대한민국 근대화에 기여한 불교인을 발굴하는 데 앞장선 한국불교 종단협의회가 11명의 불교 성곽자들을 조명하며 올해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경남 창원시 불교연합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역 내 문화예술인과 언론인, 지역사랑 공로자를 선정하고 격려하는 무대를 열었습니다. 불교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연중 최대 행사인 전국 불교 사회복지대회가 2년 만에 열렸습니다. 자비 나눔으로 사회를 밝힌 유공자 38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난달 새롭게 출범한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 의원들이 한 곳에 모여 이틀 일정의 연수 활동을 펼쳤습니다. 탈종교화 시대 불교의 역할 등을 주제로 토론을 펼치는 등 불교 중흥 과제를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이경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출범한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 소속 의원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종단과 사회 현안을 공유하며 소통하고 상호 유대를 강화하는 자리. 조계종 중앙종회가 충남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1박 2일 일정의 연수회를 열었습니다. 종회 운영과 의사 진행 방식에 대한 이해, 조계종과 불교가 직면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스님들께서 바른 안목과 또 바른 의지를 가지고 그 종단 운영과 사찰 운영을 노력하신다면 이 불교는 크게 변할 것이고 그 변화는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중요한 몫이 될 것입니다. 입제식에 이어 중앙종회 사무처장 우봉 스님이 중앙종회 운영과 의사 진행에 관해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이어 종원 개정 및 종법 재개정 특별위원장 만당 스님이 국가법령 및 정책에 의한 불교 재산권 침해 사례와 해결 방안을 발제하며 산적한 문제 해결을 모색했습니다. 국가 규제 법령 현황 및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돼야만 저희 불교 종단 및 사찰이 불합리하게 규제받는 것에서 벗어나서 좀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그 개선 방안들이 쭉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어 외부 인사로 서울대 종교학과 성혜영 교수가 나서 탈종교 시대의 한국 종교와 불교를 주제로 강의를 펼쳤습니다. 이번 제18대 중앙종회 초선 의원은 모두 29명. 초선 의원 스님들은 이번 연수가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더 없는 기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종회에 처음 참석하게 돼서 의사결정 과정이나 종회 운영에 관해서 모르는 게 많은데요. 이번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제별 강의에 이어 저녁에는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한 자유토론이 이어지는 등 소통의 시간으로 첫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틀간의 이번 18대 중앙종회 의원 연수는 탈종교화 시대 불교와 종단이 맞닥뜨린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가상현실 메타버스가 미래 세대 생활 공간의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불교 포교에도 많은 과제를 던지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속 불국토 건설을 위한 콘텐츠 발굴과 지원이 현실의 불사만큼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예비역 불자회 호국불교 포럼에서 나왔습니다. 박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몰고 온 변화의 바람 속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안의 공간인 가상현실 메타버스. 조계종 군종교구 산하 예비역 불자연합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28회 호국 불교 포럼은 새로운 법계로 일컬어지는 메타버스 속의 불교를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또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 젊은 MZ 세대로부터 전 세계 불교가
뻗어나가고 확산이 되어서 우리 한국 불교 중흥의 어떤 토대가 되고 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아바타를 활용해 순례를 떠나고 명상을 하는 등 가상현실 속에서 다양한 신행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중화의 길은 아직 멀기만 한 상황. 미래 세대 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메타버스 속에 어떻게 하면 부처님 가르침이 스며들 수 있을지 학계와 기업, 언론 등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온라인으로만 강조되면 우리가 또 노년 세대들이라든지 모든 세대들이 다 관심을 갖고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또 우리가 사찰로 유도를 해야 되지 이것만 강조하면 사찰에 또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흥미를 유발하고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기능,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구글이 구글어스2 프로젝트로 가상의 지구를 판매하고 가상화폐를 활용한 미술품 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인간의 욕망이 그대로 메타버스 세계에 투영되는 상황에서 불교의 역할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현실 세계와 같이 메타버스 속에도 중생의 욕망과 고통이 있다면 부처님이 세상에 놔두셨듯 불교 역시 메타버스의 세상으로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비는 불교의 아주 가장 실천을 이 지구상에 아름답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실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비가. 특히 AI 부디즘을 펴낸 해인사 승가대 학장 보일 스님은 모든 데이터의 낙처이자 화엄경의 세계관 중 하나인 중중무진법계로 메타버스를 규정했습니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흐려지는 가운데 메타버스의 초월을 뜻하는 메타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구현하는 공간으로서의 메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초월의 메타, 그러니까 메타버스 공간으로 가는 것을 현실 도피, 단순히 또 욕망을 증장시키는 그 세계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걸로 이해할 게 아니고 우리의 부처님의 자비의 정신인 메타를 그 온라인 공간,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장으로서 우리가 세미나에선 인공지능이 그린 불교 등 AI와 VR 불교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 메타몽크로 활동 중인 해장 스님을 비롯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인들도 발표에 나서 포교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속에 불교가 미래 세대의 새로운 현실인 메타버스 시대를 주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대한민국 근대화에 기여한 불교인을 발굴하는 데 앞장선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11명의 불교 성각자들을 조명하며 올해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나라 빼앗긴 일제암흑기 등불을 밝힌 불교인 세미나를 열어 일제강점기 민족운동가 7명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세미나에선 조선시대 단절된 승무를 근대무용으로 승화시킨 한성준 선생과 불교 미술사학의 선구자 고유섭 선생, 서화가 김교진 선생 등 문화예술계 인사 3명이 자세히 소개됐습니다. 아울러 독립운동 분야는 근대 미국에서 조선 현실을 세계에 알린 박노영 선생이, 여성 분야엔 근대 여성 능력 개발에 앞장선 여성활동가 우봉훈 선생이, 교육 분야에선 불교 청년운동에 나선 강유문 선생과 역사학자 황희돈 선생이 다뤄졌습니다. 앞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지난 4월부터 서구 중심의 근대화 과정 속에 묻혀버렸던 불교인물 선양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며 홍보를 이어왔습니다. 종단협 사무총장 도각스님은 불교는 오랜 역사 속에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이를 극복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큰 힘이 됐다면서 불교인들의 활동을 기억하고 선양해 불교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윤성용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불교에 기반한 우리 전통문화 세계화의 의지를 함께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총무원을 예방한 윤성용 관장에게
박물관은 그 나라 국력과 문화 수준을 대변한다며 앞으로 불교를 중심으로 한 K컬처를 세계적으로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야말로 K 문화를 세계적으로 잘 이렇게 홍보하고 알려주면 세계인들의 관심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윤 관장 또한 국립중앙박물관과 태국 방콕 국립박물관의 실감 콘텐츠 한국실 개관 소식을 전하며 불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우리 문화를 더욱 널리 알리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많은 전시품이 또 문화재가 안 나가더라도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K컬처라든가 우리 문화를 할 수 있고 그게 저희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학예 연구사로 공직을 시작한 윤성용 관장은 국립민속박물관장 등을 거쳐 지난 7월 국립중앙박물관장에 임명됐습니다. 경남 창원시 불교연합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역 내 문화예술인과 언론인, 지역사랑 공로자를 선정하고 격려하는 무대를 열었습니다. 32번째를 맞은 향기로운 산해원 문화상을 취재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올해 산해원 문화상의 문학상은 이달균 경남문인협회장, 예술상은 박금숙 경남서예단체 총연합회장, 언론상은 장원일 MBC 경남 사업센터장이 수상했습니다. 한마음 특별공로상은 35년 동안 창원 불교계와 지역사회에 헌신해온 박수철 창원불교연합회 사무총장이 수상했습니다. 이날 박수철 사무총장은 건강이 약하되 대리 수상했습니다. 이 창작과 창조와 소리와기를 이타의 정신으로 보존하면서 키우면서 원신의 혼신의 힘을 다 붓는 그런 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네 분들이 우리들의 행복 지수를 최고조로 높여주신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충식 창원 한마음병원 이사장과 조보연 경남예총회장 등 참석 예빈들의 축하와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장애를 가진 재능 있는 예술가로 구성된 창원 한마음 오케스트라와 창원 불교연합 찬불단의 축하 공연과 축가도 이어졌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불교 학생회에서 올 때 청년회 회원이시면서 저희들을 참 따뜻하게 챙겨주신 형님이신데 저는 오늘 세 분도 세 분이지만 수철이 형님 꼭 축하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쾌차하실 겁니다. 창원 불교계는 지역 향토문화 창달과 자비나눔 고취를 위해 지난 1991년 산해원 문화상을 제정했습니다. 수상자는 개인의 종교와 무관하게 문화상 운영위원회를 통해 엄격히 선정함으로써 문화상의 권위를 높여왔습니다. 32회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오직 부처님 제자로서 전법 포교 일념으로 묵묵히 후원 동참해 주신 우리 상 스님들과 신도님들 그리고 창원 시민 여러분들의 깊은 신앙심의 발로라 생각됩니다. 올해로 32회째를 맞은 산해원 문화상은 지역문화예술인과 언론인, 봉사자들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연호입니다. 경북 문경시가 한국체육대학교 문경 이전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문경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추진위는 종교계와 언론, 시민 등 각계각층 70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봉암사 세계 명상마을 선원장 각산 스님이 특별 고문으로 위촉됐습니다. 또 자문위원으로는 BBS 불교방송 이선재 사장과 정연만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등 각계 인사 9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범시민추진위원회는 국군체육부대 이전과 세계 군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힘을 바탕으로 한국체대 문경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인구 7만여 명의 작은 도시 문경시는 한국체대를 문경에 있는 국군체육부대와 단위지구로 묶어 설립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문경시는 지난 9월 조직 개편을 통해 한국체대와 숭실대, 대한체육회를 문경으로 옮겨오는 업무를 총괄할 정책기획단을 신설했습니다.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도문 스님이 만일결사 회양을 맞은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에게 계율을 스승 삼아 중생을 제도하고 더욱 수행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불심 도문대종사는 지난 2일 만일결사 회양 법문을 설하는 자리에서 상좌인 지광 법륜 정토회 지도법사에게 정계위설 교시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도문대종사는 계율을 스승 삼아 수행정진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정토행자들과 일반인들에게 수계할 자격을 부여하는 정계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수여식은 1985년 비원포교당을 시작으로 1993년 3월 8일 제1차 만일결사 입제 이래 30년간 이어진 수행정진으로 맞은 정토회 만일결사 회양을 기념해 이뤄졌습니다. 도문 스님은 용성 스님 탄신 160주년이 되는 2024년까지 10,000명의 수계존자를 양성해 용성 스님 탄신지인 장수 중림촌에서 한반도 800년 대운을 발언하는 법석을 열 계획입니다. 불교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연중 최대 행사인 전국 불교 사회복지대회가 2년 만에 열렸습니다. 복지 현장 곳곳에서 자비 나눔으로 사회를 밝힌 유공자 38명을 시상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보살행을 거듭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권송희 기자입니다. 어깨를 들썩이는 축하 공연이 축제의 서막을 알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년 만에 열린 제24회 조계종 전국불교 사회복지대회.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주마등처럼 지나는 복지 현장에서의 고달픔도 있고 오늘만큼은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불교계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복지 전체에 저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자비와 이 땅의 면면을 살펴보고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는 행사에서는 사회 곳곳에서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온 불교 사회복지 유공자 38명에게 각종 상이 수여됐습니다. 침체한 지역 불교 구축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나눔을 실천한 조계종 순천포교당 대승사 보리스님과 2005년부터 꾸준한 기부 활동을 펼쳐온 하나금융 나눔재단 등 14명 개인 또는 단체가 총무원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노인 문제 해결과 노인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서울 노인복지센터 함상원 부장 등 15명이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국회의장 공로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에 모두 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커다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꾸며 어려운 이웃이 자립할 수 있도록 애쓴 시간은 기쁘고 벅찬 마음으로 다가오고 장애를 바로 알기 운동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조금 더 활성화해서 우리 성가원에서 앞장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지난 20년간 이어온 자원봉사가 노인 일자리로도 연계되면서 삶의 또 다른 활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글쎄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년이 지났는데 그때는 모르고 그냥 즐겁게 하기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내 건강을 위하고 또 믿음을 위해서 더 이렇게 정진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계종은 1995년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 노인과 장애인 복지, 아동 청소년 육성, 긴급 재난 구호와 국제 구호 개발 등 국내는 물론 세계의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변화에 순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 사회복지 역량을 더욱 키우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함께 협심해서 불교계가 복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더 많은 중생구제를 위한 부처님의 동체대비 정신을 되새기며 불교 사회복지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불교계와 기업이 손을 잡고 대규모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어제 서울 SK 행복나래에서 SK그룹 먹거리 나누기 운동협의회 중앙회원들과 함께 2022 SK 행복나눔 김장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먹거리 나누기 운동협의회 공동대표이자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인 보인스님과 부스러기 사랑나눔회 윤종선 이사, SK스토어 윤서감 대표, 행복날의 구영모 대표, 정민서 농업회사 법인 정민서 대표 등 4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SK스토어 방송과 연계해 판매된 금액만큼의 김치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지난 9월 22일 평창 꽃순이 김치 첫 방송을 시작으로 총 4차례에 걸쳐 3억 130여만 원의 판매 수익금이 모였습니다. 이 수익금으로 담채원 등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24,800포기 김치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전국 복지센터에 전달됩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은 나눔의 마음으로 20여 년간 이어온 SK 행복나눔 김장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사회공헌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는 데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춘천불교 사학연합회가 연말을 맞아 지역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성품을 전했습니다. 사학연합회장 법선 스님, 연합신도회 김윤호 회장 등 춘천 지역 스님과 신도들은 춘천시청 광장에서 육동안 춘천시장에게 200세대에 전달할 쌀 10kg 200포대와 라면, 김 200상자씩을 기탁했습니다. 법선 스님은 이웃들이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육동안 시장은 함께하는 공동체 구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7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